네, 다들 괜찮으세요? 워낙 더워서 요즘에 안부 묻는 게 걱정돼. 잘 지내는지. 그래도 학원만 나오면 좀 낫죠? 학원 나오시면. 자, 오늘 진도는 81페이지부터네요. 81페이지. 6번 문제 했나요? 7번부터 들어가면 되죠? 7번 문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 및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남았네요. 자, 1번.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항상 우리가 기간을 연장하는 건 중요한 사항. 만약에 단축하면은 경미하죠. 그래서 단축할 때는 변경허가 없지만 연장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번이 맞았죠. 자, 이번에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받지 않아도 되죠.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목 변경부터 보세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형질 변경은 무슨 사항? 허가사항.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허가사항이에요. 그런데 경작을 위한 전답사, 그래서 전답 사이에 앞에 전답 사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죠. 지목 변경이라도 전답끼리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이에요. 앞에가 반드시 조건이 뭐다? 경작. 그러니까 경작을 위해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게 되면 허가사항이야. 근데 뭐끼리?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그게 허용이다. 그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지? 우리가 이미 기출문제라는 건 잘 구분해 두셔야 돼. 6번에서 1번에 똑같이 나왔죠. 6번 1번에서도 어떤 경작이 들어가도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 허가사항이야. 근데 그 지목 변경이 뭐끼리? 전답끼리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어디 지역을 적용하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적용하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든 비도시든 전부 적용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당연히 뭐를? 허가를 받아야 되죠. 하여튼 용도지역 지정되지 않은 지역, 그럼 무조건 어느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적용한다 하는 거니까, 자, 항상 개발행위는 전국토의 개발행위니까 다 적용이 되죠. 4번에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돼. 하여튼 허가든 인가든 전부 조건부야. 단 허가를 붙이고자 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허가 신청자 의견 들으면 되지. 조건을 붙일 때에는 누구의 의견 들어야 돼? 허가 신청자. 허가 신청자 의견만 들으면 조건부로 허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 가장 큰 규모 용도지역에 관한 적용한다. 적용할 때는 각각 적용이야. 각각 적용. 그때 문제 13번을 한번 미리 볼게요. 문제 13번. 그 13번이 토지형질 변경 면적으로 다음 중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허가 기준인데 틀린 내용은, 자, 1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토지가 둘 이상 용도에 걸치면 어떻게 한다? 각각의 용도지역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요. 그 다음에 2번에 위 1의 경우 개발행위의 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 면적이 당의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에서 개발행위 규모가 어디 있죠? 가장 큰 용도지역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공업으로 할게요. 그러면 주거지역 기준 면적이 얼마 미만? 1만 미만. 자, 공업지역은 3만 미만이에요.
이렇게 걸쳤다고 예를 들어보죠. 그럼 걸쳤을 때 이 부분은 주거지역에 맞는 얼마? 1만 미만이면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7천이다.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여기가 만약에 2만 정도를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돼. 2만 5천 한번 해보죠. 2만 5천. 그러면 자 공업지역은 3만이니까 2만 5천이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요걸 두 개가 합했을 때는 그 중에 가장 큰 면적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얼마야? 3만 2천이니까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럼 만약에 2만이었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요렇게 말해. 그러니까 일단 걸치면 각각이야. 각각의 해미제한을 적용해. 그러니까 여기는 1만 미만, 이쪽은 3만 미만. 그런데 문제는 합했을 때 가장 큰 쪽의 면적을 초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2만 7천이면 3만 미만이니까 초과하지 않았죠. 요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셨지? 일단 각각인데 자 각각이라도 전체 두 개 합한 것은 큰 쪽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일단 여러분 시험은 거기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 거기까지는. 그 밑으로는 일단 규모는 기준은 갖고 있지만 실제 우리 시험에는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일단 자 3번에 보면 뭐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속 채취를 위한 경우에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특히 뭐 조성? 초지, 농지, 영림 또는 토속재 이런 걸 할 때는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건 보니까 투기 목적은 아니죠. 뭐 초지 조성하고 농지 조성 이거 영리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허용해 주겠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4번은 주상공이 아니라 녹관 농자를 말해. 녹관 농자 지역 안에서 연적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단위의 개발 행위로 보아서 그 면적을 산정한다. 그 다음에 5번째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의 경우는 연접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를 해야 되는 곳도 무슨 계획 나오면 지구 단위 계획 나오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3, 4, 5번은 뜻만 알고 1, 2번은 좀 신경 쓰시라는 얘기야. 아직 시험에서 그 세부 기준까지 출제된 적은 없기 때문에 1, 2번은 좀 신경 쓰시고요. 자, 그럼 다시 문제 앞으로 와서 그러니까 7번에 5번은 그렇게 해결해 드렸고 8번 문제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이게. 축소가 나왔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데 확대니까 이거는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거 면적은 축소, 그 다음에 기간도 감소, 단축 이런 것들은 허가 없이 한다. 그런데 연장한다, 확대한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받아라. 늘 똑같아. 이런 지문이죠. 도시개발법에 가서도 변경 문제 나오면 다 똑같이 돼 있어. 문장 자체가. 그 다음에 2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환경 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으로 붙일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누구? 허가 신청자 의견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일 때는 시행자 의견을 들으면 되는데 조건 붙인다 그럴 때는 허가 신청자, 공공시설 귀속일 때는 관리청 의견 듣는다.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기억하시고. 자, 3번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되죠.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번이 이제 자연녹지지역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거 맞나요? 혹시 지난 시간에 유보 용도 배웠죠? 유보 용도잖아. 지금 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우리가 항상 용도 나오면 우리 주상, 공, 녹, 그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 이렇게 나올 때 자 항상 요 세 가지는 개발 쪽으로 우리가 배웠어. 그러니까 개발 쪽이라는 건 개발을 하게 되면 뭐가 되나요? 시가와. 그래서 이 세 개를 무슨 용도로? 시가와 용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녹지를 세 개로 세분하면 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전 녹지. 다시 관리지요.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 요 자연하고 녹지 중에 자연하고 관리 중에 계획하고 생산 요거 세 개를 자, 우리가 무슨 용도? 유보 용도 이렇게 말해. 그 유보 용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뭐도 하고 뭐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방금 나온 층에 이 지문이거든. 자연 녹지는 무슨 용도다? 유보 용도니까 심의 거쳐 뭐 한다? 강화 완화한다. 여기 여러분들 기출문제야. 이게 기출문제. 그렇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게 나오겠지. 그럼 나머지 이제 우리가 시가하고 유보 빼면 이게 뭐예요? 보전 그러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기 쉬운 쪽으로 하라는 이야기야. 주상공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 시가와 쪽으로. 그때 녹지에서 자연이야. 녹지에서 자연. 자, 관리는 어디? 계획 생산이야. 혼동을 많이 이게 생산이 있다 보니까 이놈을 갖다 넣게 하거든. 그러니까 녹지는 자연만. 그다음에 관리는 계획 생산. 그 유보하면 나머지를 이제 전부 묶어서 보전 그러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보전. 그럼 보전해야 되니까 심의를 거쳐서 오로지 뭐만 해? 강화만 한다고 나왔지. 여기는 강화 완화고 여기는 오로지 강화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늘 여기 빠져.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이쪽을 시험을 내는 게 이쪽을 가장 많이 내게 돼 있어.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또 배우셨다고 그랬지? 유보 용도가 우리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때 산업유통도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 유보 용도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뭐야? 그나마 좀 개발을 할 수 있고 또는 필요하면 강화도 하는 곳이니까 이쪽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유보 쪽은 좀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다 통째로 나오면 잘 안 틀려. 근데 이렇게 지문이 하나가 딱 나오면 이게 혼동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자연 녹지는 유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5번. 건축물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억나시리고? 항상 우리가 허가 문제나 준공검사 문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항상 건축법은 이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받으면 국토계획법은 다 받은 것으로 봐. 그러니까 허가든 사용 승인. 여기는 허가하고 완료되면 사용 승인이죠. 허가 받으면 이쪽에 허가 받은 것으로 봐. 이쪽에 사용 승인 받으면 이쪽에 사용 검사, 준공 검사도 받은 것으로 본다잖아. 근데 요놈 갖고는 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또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어디가? 건축법에 받은 것은 건축법은 받은 것으로 본다지. 이게 이쪽에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봐. 또 여기에 사용검사 받으면 이쪽에 사용 승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건 또 안 된다고 그러죠. 요걸 기억하시면 늘 시험 문제 가면 이런 지문들이 한 개 아니면 두 개는 꼭 나와. 근데 나오는데 요걸 이해를 해 놓으시면 금방 이해되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5번도 맞았고 문제 9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 사업 들어가면 어떤 경우라도 허가받는 경우가 없지.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응급조치는 무조건 허용이죠. 단 1월 안에 신고하는 것만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경작을 위한 절토 등으로 토지 영질 변경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토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행 안 하면 뭐 들어간다? 대집행 들어가. 그러니까 명령 받고 이행 안 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문제 10번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들어가면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자, 2번에 자, 기반시설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3번이 이제 규모 문제가 나오죠. 규모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외우려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다. 자, 우리가 개발행위 규모라고 나올 때 잘 이해하셔야 돼. 개발행위 규모, 그러면 규모는 면적이죠. 근데 개발행위는 5가지인데 5가지 전부 면적이 있는 건 아니죠. 면적은 뭐에 대해서만? 토지 형질 변경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면적에 관한 문제는 뭐에 대해서? 토지 형질 변경할 때 제한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할 때 제한을 하더라도 숫자가 3개 있다. 외워보세요. 셋째, 5천 미만 기억나세요? 그리고 얼마? 1만 미만, 그리고 3만 미만. 3가지밖에 없어. 그럼 5천 미만은 보전 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딱 2개는 5천 미만이죠. 그 다음에 3만 미만은 자 우리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럼 나머지 모두가 1만 이렇게 하죠. 자, 주거지역이 되겠고 상업지역이 되겠고 공업은 빠져있죠. 녹지로 가는데 녹지가 또 하나 빠졌죠. 보존이. 그러니까 자연하고 생산 녹지만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또 주의할 거는 숫자가 뒤가 뭐죠? 미만으로 돼 있어. 다른 거는 이하,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미만이에요. 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하죠. 주거지역 9,000제곱미터. 주거지역 9,000제곱미터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있다지. 당연히 허가 받아야지.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9,000을 허가 받아야 한다 그 말이야. 이상이 아니라 미만일 때 허가 받아. 이상은 허가 안 해줘. 왜냐하면 형질 변경은 적게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만으로 해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숫자 미만일 때 뭐 받아서 허가 받아 이렇게 돼 있어. 아셨죠 요거? 그리고 요거 무조건 면적 나올 때 요거 2개는 뭐에 관련돼 있어? 조례에. 나머지는 면적의 조례라는 말을 안 쓰는데 관리 농림만은 조례라는 문장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는 안 보셔도 알겠지? 교재에도 분명히 관리 농림에는 조례로 한다 이거 별도로 표시해 놨어 이거. 자, 그러면 자 3번에 관리지역 안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정해지며 상하는 5만 제곱미터이다 3만 미만이야. 그 대신에 조례라는 말도 나와 있잖아. 조례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공업지역하고 이제 만약 공업지역하고 3만 미만 맞춰놓고 조례 이런 말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항상 조례로 쓸 수 있는 것은 관리농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답은 4번이니까 읽으시면 되겠고. 자, 5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행위가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의견 청취지, 의견 청취.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다양하게 나와도 딱 답은 3개로 정해놔 있어. 허가할 때는 무조건 시행자 의견 들어야 돼. 시행자 의견. 조건 붙인다 그러면 허가 신청자. 공공시설 귀속이다 그러면 관리청 의견 듣는다. 지난번에 적어드렸지? 자, 그 다음에 11번.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하면 기준이 몇 개? 5개. 그래서 5개 기준이 바로 첫 번째가 끝에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그 말이 규모 중에서도 뭐에 대한 규모? 토지 형질 변경할 때의 규모에 말한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 옆에가 원래 성장관리 방안도 하나 같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관리계획 옆에다가 성장관리 방안. 이 성장관리 방안도 하나의 계획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세 번째가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그럼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으려니까 항상 누구의 의견 들어? 시행자 의견 들어. 이래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할 때 왜 시행자 의견 필요하냐면 사업, 우리 도시계획 사업이 우선이에요? 개발행위 허가가 우선이야? 도시계획 사업, 공적 사업이 우선이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항상 시행자 의견부터 듣고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끝문장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다섯 번째는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돼. 이런 다섯 가지 기준을 맞아야 허가해 준다 이렇게 말하죠. 자, 12번은 답은 1번 찾으시면 되지. 방금 요 했던 거니까. 자, 13번 했고, 자, 14번으로 가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1번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 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가 없다. 있다죠. 2번에 경작을 위해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 허가 받아? 안 받지. 그럼 계속 지금 똑같은 문제야. 이게 기출문제가. 그 다음에 3번 도시계획 사업 나왔으면 공유수면 매립도 허가 안 받죠. 그 다음에 4번도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 주거지역 내 면적이 9,000제곱미터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허가 받아서 해야 되지. 허가 받아서 해야 돼. 근데 지난번 문제는 또 한번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일 때 허가 받으면 형질 변경할 수 있다? 1만 제곱미터는 안 돼 그 말이야. 지금처럼 9천 이렇게 미만이 돼야 되지. 1만 허가받는다. 우리는 숫자가 1만이 이루어져 있거든. 그냥 1만 허가받는 게 아니라 미만일 때 이렇게 나와야 돼. 미만. 그냥 9천, 8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가 되냐면 3만 제곱미터 3만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이상 토석 채취 토석 채취 요거 하나만 좀 신경 쓰시면 돼. 항상 3만 이상 3만 토석 채취량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 그 말은 3만 세제곱미터 이상 뭐 할 때 토석 채취 토석 채취는 허가 전 항상 뭐가 심의를 필요한다 이렇게 돼 있어. 원래 형질 변경의 기본 면적이 최대가 얼마인가요? 3만 미만이거든. 근데 3만 뭐로? 이상으로 나왔어. 토속 채취라도 이상이 되면 허가는 해줄 수는 있는데 뭐를 거쳐야 돼? 심의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거 이상일 때는 요 미만일 때는 그냥 허가해 주는데 이상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심의 거쳐야 된다. 그 내용이거든. 근데 심의 거치면 어려워져 그 자체가. 그래서 특히 여러분 시험에 토속 채취 3만 이상 허가 전 뭐 필요해? 심의 필요해. 그런데 단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이거나 또 하나가 새로 신설된 게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도 무슨 계획 수립됐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됐다. 그러면 심의 생략해. 요 뜻을 이해를 해 두셔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구단위 계획이 요거 들어가면 왜 자꾸 심의를 생략하느냐야. 자,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 절차 그러면 협의심의죠. 협의심의. 그럴 때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한다. 혹시 기억나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공동심의야. 자, 건축위원회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많이 해서 결정해서 그럼 그런 곳에서 할 때는 심의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생략한다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심의해야 될 것도 무슨 계획 들어가면 지구단위 계획이야. 요런 게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또 여러분 책에 또 한번 확인을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반복을 해보시면 뭐 시험장 가서 바로바로 해결이 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66 한번 봐보세요. 요약집 66을.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나오죠. 그때 협의심의 찾아보세요. 협의심의. 찾았나요? 화살표부터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1번 동그라미 1번 관계행정과 뭐하고 심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뭐 거쳐라? 심의 거쳐라 그래. 그러면 자, 그 밑에 그 당구 별표로 된 거 심의 생략 써졌나요?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심의를 해야 되는 곳인데도 무슨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거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 한다 그럴 때는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리는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 이미 뭐를 해놔서 공동으로 심의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해놨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하는 심의는 또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돼. 아셨지?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같은 간에 지구 단위 계획 서진 문제 나오면 뭐 생략할 수 있다? 심의 생략한다. 이렇게 하란 이야기야. 그러면 어디든지 그게 다 막교돼 있으니까 그게. 그러면 실제위원도 내는 문제가 딱 알거든. 여러분이 지구 단위 계획 배울 때 그걸 정확하게 알고 배웠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14번 문제는 자, 그 5번 지문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5번 문제가.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 성장 관리 방안. 지난 시간에 성장 관리 방안 해드렸지? 요약집에서.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해? 특광시장군수. 특광시장군수가 난개발 방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뭐가 가능한 쪽? 개발행위. 그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수립하더라도 항상 수립하는 절차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을 때 뭘 물을 수 있냐면 자,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주민 의견도 똑같이 14일 이상으로 나와. 그 다음에 3번에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성장관리 방안에 어떻게 한다?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야. 자, 다시 한번 기반시설 배치 규모, 그리고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이죠. 이거 어디하고 유사하죠? 지구 단위 계획에 꼭 포함되는 거 있었지. 그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성장 관리 방안하고 어디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다 연결된 부분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그쪽하고 이쪽이 똑같이 돼 있다. 그런 뜻이야. 그 대신에 이제 주의할 것은 좀 이따 하나 설명할 테니까 일단 성장 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된다. 지구 단위에 반드시 포함된다는 게 일치된다고 설명을 드려서 안 되는 게 하나 있기는 있어. 그래서 그걸 좀 이따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해야 될 심의도 지구 단위 계획 성장관리 방안 수립되면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5번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 지역의 용적률은 지자체 조례로 125% 이내로 완화 적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 그게 특히 어디냐면 거기도 역시 유보용도에 해당되기 때문이야. 어디에 있다? 계획관리. 그래서 유보되니까 뭐가? 강화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곳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미 강화 완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한 곳이니까 자, 거기도 용적률 얼마? 125. 근데 아직까지 시험을 거기까지 넘어가지는 않아. 아직 처음 나온 지문이 아직 시험에는 나온 적 없어 이게. 그렇게 있다고 보고 16번에 봐보죠. 아까 성장관리 방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데 아닌 걸 찾으라고 그랬죠. 그게 높이의 최고 최저야. 높이의 최고 최저. 요건 아까 어디에도 있어? 지구 단위 계획에는 요게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정리할 거 지구 단위 계획하고 성장 관리 방안은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 같은데 성장 관리는 뭐가 빠져? 높이의 최저 최고 요것만 빠지고 지구 단위 계획은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 이제 때가 됐거든. 이게 성장 관리 방안 내용 자체가 나올 때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유의하시고. 자, 17번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문제야. 그래서 허가 제한 문제는 자, 간단한 내용 설명드리고 문제 바로 해결하죠. 자, 개발행위 허가를 지금까지 쭉 배웠는데 그 허가를 뭐 하겠다? 제한하겠다죠. 그래서 자, 일단 허가권자부터 다시 한번. 허가권자는 특광시장군수가 되겠죠. 그런데 제한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자, 이렇게 이제 풀어 쓰는 거는 허가권자가 아니면서도 제한할 수 있는 사람도 2명이나 된다. 그 내용이죠. 누구하고? 국장하고 도지사는 허가권자는 아닌데도 그 허가를 뭐한다? 제한. 원래는 허가권자가 자기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장관하고 도지사는 허가권은 없지만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허가권자만이 제한한다. 그러면 틀렸죠? 허가권자가 아닌 사람도 제한할 수 있다. 자, 그럼 제한 절차. 그러면 제한 절차 나오면 혹시 자, 우리 제한하면 제한했으면 뭐하고? 고시하고. 자, 제한하기 전에 뭐하고? 심의하고. 요게 기본 절차라고 그랬지. 우리가 항상 제한 절차 그럼 무슨 절차? 지정 절차랑 똑같다. 바로 지정하는 게 제한이야. 뭐 제한하는 게 마찬가지 방식이 돼. 그러니까 앞으로 공법에서는 제한한다, 지정한다. 그럼 무조건 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심의한다. 이런 공식을 잘 기억하셔야 돼. 공법은 항상 틀이 똑같게 돼 있으니까 제한한다, 지정한다. 그럼 하기 전에 뭐 해? 심의해야 돼. 그럼 이제 제한은 누구냐에 따라서 심의가 되겠죠. 장관 그러면 중앙, 장관이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 심의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뭐 하는 경우 있냐면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는 매번 하는 건 아니고 임의적상이야.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제안하는 사람이 여기에 국장과 시도지사로 이제 제안했을 때 인용해요.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할 때에는 요 의견 청취를 누구의 의견을 듣도록 했죠? 이거 국장 시도니까 주민은 안 나오겠죠? 그럼 누구? 시장 군수를 말해. 여기는 정해놔서 국장과 시도지사에 한해서 의견 들으라고 그래서. 그럼 국장하고 시도지니까 아랫사람이야. 그럼 국장의 아랫사람도 되고 이 사람도 아랫사람 동일하게 자, 두 사람이 할 때만큼은 누구의? 시장 군수 제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한하는 지역하고 기간은 여러분 책에 그 밑에 쭉 나와 있는 게 5개 설명드리니까 자 5군데 있다고는 알죠? 자 5군데에서 우리 이제 조금 어렵게 낸다면 1번에서 뭐를 내냐면 녹지나 계획관리죠. 이걸 바꿔놓을 수 있겠지. 녹지 계획관리를. 자 여기는 뭐 하려고? 자, 우리 자 단어는 외우지 말고 수목, 자 조수류, 우량농지 요런 게 있으니까 문장 그대로 뭐 해야 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나오면 항상 무슨 녹지? 그냥 녹지야. 관리는 계획관리야. 여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걸 낼 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 여기는 개발 행위를 했을 때 환경, 경관, 미관 쭉 나오고 끝에가 뭐가? 우려가 있는 경우지. 이미 손상됐거나 훼손됐으면 뭐 제한할 필요가 없겠죠. 끝에 뭐 나와? 우려가 있다. 이거. 그럼 요 두 가지는 개발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거고. 자,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된 지역이 있다.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다. 지정된 지역이 있다.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다. 그럼 이쪽은 자 주로 계획적으로 뭐 하려고?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공적인 계획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허가를 뭐하라? 제한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할 때 이 5군데는 1회에 한해서 얼마? 3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놨죠. 그래 놓고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쪽은 다시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로 뭐 할 수 있다? 연장한다. 그래서 요 3, 4, 5번은 총 몇 년? 5년. 저 1번, 2번은 3년. 또 하나 연장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한할 때 심의했으면 굳이 연장할 때 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나오면 되는데 요런 거 배울 때 요런 거에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서 나오면 잘 안 틀려. 여기서 나온 거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구역 배울 때 지구 단위 계획 배울 때 최대 5년까지 제한한다 이런 말 나오지. 또 이거 나올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 배울 때 거기도 최대 5년 제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갑자기 생각하시면 안 돼.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그쪽에다 갖다 써먹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낼 때는 안 틀려.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나면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면 되지. 자, 그러면 17번 문제부터 틀린 걸 찾아라. 1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 나오면 최장 몇 년? 3년.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면 최장? 그렇지. 6년이 아니라 5년이지. 또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 당연히 3년. 자, 4번에 관리계획 수립되고 있는 지역은 최장 5년. 자, 5번에 개발 행위로 미관된 크게 손상될 뭐가 우려가 있다. 그러면 거기도 3년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근데 실제 좋은 거는 18번 문제 같은 게 좋은 문제야. 이게 기출 문제거든. 개발 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누가 제한할 때 국장, 시도지사. 그 사람들은 반드시 제한을 하면 시장 군수 의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 자, 2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간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거쳐야지. 반드시 중앙 쪽을 거쳐야 되는 거지. 3번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 2회 한해서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1회에서 2년이죠. 이걸 하나 기억하시면 돼. 우리 공법에 연장하면 횟수는 1회밖에 없어. 1회밖에. 2회라는 말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헤맸는데 횟수가 2회 그럼 무조건 틀렸다고 찾아내면 돼. 횟수는 1회야. 근데 이제 1년짜리도 있고 2년도 있고 뭐 이렇게 길어지거든. 그러니까 2회 연장하는 기간은 1년, 2년이 나올 수 있지만 횟수는 무조건 얼마? 1회야. 횟수는 1회. 자,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맞죠? 자, 5번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이 불가능하지. 여기는 안 되는 거. 19번이 또 우리 기출문제로 최장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거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세 가지. 디귿, 리을, 미음 세 가지죠. 자, 20번 문제 지난 시간 했고, 맞죠? 지난주? 21번. 자, 21번부터가 이제 뭐냐면 기반시설 연동제를 말해. 기반시설 연동제. 그 연동제라는 건 뭐하고 뭐가 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거 이름만 알아도 여러분들 뜻 아시겠지? 자, 여기는 항상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주상공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인데 개발 행위를 하면은 자, 설치가 용이해 곤란해? 곤란해.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자, 뭐를 강화시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 하려고?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용적률 최대한 대 50%로 강화시키면 뭐도 강화돼? 건폐율도 강화된다. 그 부분이죠. 자, 여기는 지정할 때 심의만 하고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죠. 여기는 의견 청취가 없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요거 외의 지역이죠. 개발밀도 관리구 외의 지역. 그러니까 어디를 말한다? 녹, 관, 농자. 그럼 요 두 개는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 자체가 중복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용도지역 자체가 중복이 안 되니까 주상공 녹관농지니까 시험에서 요놈하고 요놈이 중복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절대 중복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강화고 여기는 오히려 뭘 해야 되겠죠. 저거 지정과 동시에 무슨 계획을? 기반시설의 무슨 계획? 설치 계획. 요걸 수립해야 돼. 자, 기반시설을 뭐 하는 거? 설치하는 계획 수립해서 설치하는 쪽이야. 이건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쪽이고, 이거는 설치를 해야 되는 쪽 구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정할 때도 항상 뭐가? 의견 청취가 필요해. 누구의 의견? 주민이지.
왜냐하면 이걸 두 개 모두 다 지정권자가 누구다? 특광시장군수야. 그럼 특광시장군수가 지정할 때 의견 들으려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민으로. 그래서 여기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항상 비교하는 것은 이 정도 비교하고 이제 거기다 맞춰 찾아내시면 돼요. 자, 1번 문제부터 21번에 1번. 주상공업에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뭐할 것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 기반시설 설치가 뭐해? 골라. 그럴 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죠. 자, 2번은 특광시장군수가 뭘 거쳐서? 심의 거쳐서. 3번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안에서 서자 뒤에다 원래대로 한번 해보죠. 건폐율 또는 여기 들어가 있죠.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 용적률 앞에다 건폐율 또는 원래 법률은 이렇게 돼 있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또는이니까 굳이 건폐율 안 써도 아무 상관없다 그 뜻이야. 간혹가다 우리 건폐율 안 썼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찾으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야. 여기에 또는이잖아. 또는 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용적률이가 뭐만 용적률 강화한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필요하면 원래대로 법률대로 하면 앞에다 건폐율 또는이야. 그러니까 건폐율 안 들어갔다고 틀린 게 아니라 맞는다 그런 뜻이야. 간혹가다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찾아내신 분이 있거든 이게. 그래서 자 여기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적용이죠. 자 4번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고시 후 1년 안에 밀도관리계획 수립한다. 그런 거 없지? 어디서 나와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나오는 거야. 아까 요거 지정하면 요거 계획 수립한다. 이게 몇 년이야? 1년 안에. 그럼 1년 안에 안 하면 어떻게 됐어? 1년에 다음 날에 뭐 된다? 해제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꼭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1년이지만 이건 보전하는데 보전 계획이야. 이런 거는 없어. 그래서 자, 거기는 1년 개념은 항상 기반에만 있어요. 자, 5번에 그 관리구역 지정 기준 관리, 지정 기준 관리 등 필요상. 여러분 누구나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나. 국장이 정한다. 22번. 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은 이제 안 읽어도 되고. 2번. 특광시장군수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왜 틀렸어? 그렇지. 계획관리가 틀렸죠. 여기는 주상공이지. 주상공. 자, 4번 지문도 했고 안 해도 되겠고 자 5번도 마찬가지네요. 3, 4, 5번은 그냥 읽으시면 되겠고 23번 개발밀도에서 옳은 것은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 당해 용도지역이 어디? 그렇지. 주상공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 내에서 용적률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답은 1번이고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으면 즉시가 아니라 주기적 검토죠.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명칭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네.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해야 한다. 4번에 공업지역에서 지정할 수 없다. 있다. 주상공이라고 그랬지. 주상공. 자, 지정권자는 국장이 아니라 특광시장군수죠. 특광시장군수. 자, 24번 구역의 지정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 지정 기준은 향후 2년 20%로 돼 있어. 2년 20%로. 그럼 바로 답은 몇 번? 5번. 30% 이상이 아니라 20. 어차피 기준 문제는 이렇게 다 내지는 않을 거고 어떻게 그 중에 하나 낸다면 2년 아니면 20% 그 숫자만 찾아내시면 될 거야.
자, 그럼 개발 밀도 거기까지 우선 먼저 할게요. 25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게요.